안녕하세요. 4세대 나이스 권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세대 나이스에 접속을 할 건데요. 서울시의 경우 sen.nice.go.kr입니다. 지역청마다 주소는 다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세대 나이스에서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권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부서장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데요. 아마 부서장 권한을 가졌다면 업무 분장 설정 업무라는 메뉴도 함께 생겼을 겁니다. 업무 분장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업무 분장 관리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이곳에서 부서원들에게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이스 담당자라면 학교 업무 분장이라는 메뉴가 보일 건데요. 학교 업무 분장에 들어가서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을 본인으로 지정하시면 이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 메뉴가 있다면 본인이 부서장이 아니라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 담당자라면 이곳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업무 분장 설정 업무에 들어가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4단계가 보입니다. 만약에 나이스 담당자라면 4개의 메뉴가 전부 보이고 처음으로부터 업무 관리까지 모든 메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서장이라면 업무 관리 메뉴이 이 2개만 보이게 됩니다. 4세대 나이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스 담당자가 아닌 부서장이 부서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인데요. 부서장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이스 담당자가 부서장을 지정해서 권한을 주고 부서장이 부서원을 편성해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처음부터 설정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관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부서 관리 메뉴가 들어가질 거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부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전부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를 어떤 메뉴를 줘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메뉴 목록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메뉴 목록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이런 엑셀 파일이 다운받아질 건데요. 요 학교 업무 분장 메뉴 목록에는 전부 모든 권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장님들이 이것만 봐도 어떤 메뉴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메뉴를 어떤 부서에 누구에게 줘야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다운받은 학교 업무 분장 메뉴 목록 요 파일을 부장님들한테 뿌렸습니다. 뿌리기 전에 여기 H열에는 부서, I열에는 사용자란을 만들어서 요 H열과 I열을 작성해서 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사용자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보이게 조금 크게 확대를 해 놓았고요. 사실 나이스 담당자는 부서만 조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부서를 보고 부장님들한테 권한을 드리면 요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는 거는 부장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굳이 요 사용자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권한 담당자로서 또 권한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또 그러한 책임의식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자까지 같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이스를 맡게 된다. 나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서만 조사해서 부장님들한테 권한을 드리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 요 첫 번째 요 첫 번째 행에는 제가 필터를 걸어 놓았어요. 필터는 데이터에서 필터를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저는 부서를 생활지도부로 선택을 해볼게요. 생활지도 부장님께 어떤 권한을 드려야 되는지 여기 생활지도부가 들어간 여기 생활안전부와 여기 밑에도 생활안전부가 있네요. 이렇게 2개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 부서가
현재 어떤 권한을 신청했는지 이렇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학교 행정에 있는 교육설문, 학교폭력, 상담관리, 학업중단 4개의 메뉴를 요청하셨습니다. 부서 관리에서 행추가를 누르면 되고요. 행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부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생활안전부를 줬지만 임의로 테스트용으로 생활지도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여기에는 생활지도부 총괄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은 부장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테스트용이니까 저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조에 눌러서 제 이름을 선택해서 확인 눌렀고요. 여기 단위 업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 업무는 엑셀 파일에 나와 있던 요 4가지를 드리면 됩니다. 클릭해서 학교 행정에 있었던 교육설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상담관리, 학업중단 이렇게 4개의 메뉴를 확인을 눌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생활지도부가 맨 위에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렬 순서를 1번으로 바꾸고 나머지 것들도 전부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10번으로 내비두도록 할게요. 10번으로 해서 저장. 다음으로는 업무관리입니다. 업무관리에서 조회를 눌러보면 제가 추가한 생활지도부라는 게 보일 거고요. 생활지도부의 부서장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은 위에 부서장이라는 메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바로 이 3번째 업무관리에서 부서원들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임의로 또 저를 부서원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들을 부서원으로 중복해서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뜨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장과 부서원을 별도로 지금 제 이름을 넣은 거고요. 부서장은 여기 부서장만 보일 거고 여기 추가되는 개원은 본인의 업무 목록만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제 이름을 둘 다 넣었으니까 2개가 다 보이겠죠? 저희는 생활지도부에 상담 선생님이 있어서 여기에 상담이라는 업무명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업무 설명에는 상담 선생님이 요청하셨던 세부 업무를 적어볼 건데요. 상담 선생님이 요청한 권한을 보면 정서행동 특성검사, 상담관리, 학업중단 이렇게 3개를 요청하셨어요. 이 3개의 권한을 다음 메뉴에서 줘보도록 할게요. 업무 설명에는 엑셀 파일에 있었던 정서행동 특성검사, 상담관리, 학업중단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사용자 명에는 상담 선생님을 클릭하면 되지만 저는 임의로 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이 여러 명이라면 업무별로 개원을 차례대로 추가해주면 되겠죠? 저장 누를게요. 4번째 메뉴로 넘어왔습니다. 업무관리 마지막 메뉴인데요. 조회를 누르면 제가 아까 전에 추가했던 생활지도부라는 부서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메뉴 관리에서 세부 메뉴를 주시면 됩니다. 생활지도 부장님이 상담 선생님께 메뉴를 드릴 때는 메뉴 관리를 먼저 클릭을 하면 현재 부장님이 갖고 있는 모든 세부 업무가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세부 업무를 절대로 통째로 클릭하시면 안 돼요.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한 권한이 전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부장님들은 반드시 해당 선생님이 신청한 세부 업무와 메뉴명을 확인하시고 세부 권한으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선생님의 경우는 상담 관리와 학업 중단을 요청하셨는데요. 교육 설문을 열어보면 이 여러 개의 메뉴 중에서 정서 행동 특성 검사만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메뉴를 지금 상담 선생님은 통째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통째 클릭하면 되지만 이 안에서도 세부 메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만약 세부 메뉴를 신청하셨다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은 상담 선생님이 신청한 대로 요 정서행동 특성검사 통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관리도 있었고요. 학업 중단까지 해서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본의 아니게 메뉴가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업무를 임의로 하나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학적을 담당한다고 합시다. 업무관리 요 세 번째 거에 들어가서요. 제가 만들었던 부서 클릭하시고 행 추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학적이라고 적을 거고요. 똑같이 사용자명에 저를 추가해 볼게요. 이름이 가끔 중복되면 중복된다는 메시지가 뜰 텐데요. 저를 중복해서 추가했더니 이렇게 부서의 다른 업무에 등록된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알림창이 뜨는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업무를 제가 각각 가지고 있는 걸로 뜨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업무명, 이 업무명이 상단에 뜨는 메뉴바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업무를 분리해서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업무 설명에 학적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누를 거고요. 확인 누를게요. 다시 한번 이 마지막에 있는 업무 관리에 들어가서 제가 추가했던 부서를 클릭하고 학적 업무에다가 학적에 대한 메뉴를 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부서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처럼 부서장이 개원에게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나이스계에게 요청하면 되겠죠? 그럼 나이스 담당자는 요 두 번째 메뉴 부서 관리에 다시 가서 조회를 누르고 해당 부서에 가서 여기 단위 업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학적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무 업무에서 학적 단위 업무를 확인 눌러서 추가를 해줄 거고요. 저장 누를게요. 다시 마지막 메뉴로 돌아가면 저에게 이제 생활지도부에 학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메뉴 관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교무 학사 안에 학적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학적계라고 해서 학적을 다 줘도 되냐? 절대 아니죠. 아까 상담 선생님은 우연히 이거를 통째로 줘도 되는 경우였었고 학적을 열어보면 여기 학적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입진학 담당자가 해야 되는 메뉴도 있어요. 출결 담당자가 해야 되는 메뉴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학적 담당자가 필요한 권한만 클릭해서 줘야 돼요. 기본 학적 관리 필요하겠죠? 기본 학적 관리 다 눌러줄게요. 학적계라면 기본 학적 관리는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전입 전출 관리할 거니까 전입 관리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안 눌러진 게 있다면 이렇게 추가로 누르시면 됩니다. 전출 관리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출 관리 누를 거고요. 학업 중단 관리 필요하니까 클릭할게요. 진급 대상자 반편성, 이거는 진급 처리 담당자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누르지 않을게요. 출결 관리 역시 출결계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누르지 않을 거고요. 출결 현황, 요거 역시 마찬가지죠. 출결은 출결을 담당하는 선생님만 따로 설정을 해서 요 부분만 클릭해서 드리면 되겠죠. 학적계는 요걸로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는 저희 학교는 위탁과 공동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뭐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졸업 역시 저희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아까 상단에 있었던 요 전입 전출 기본 학적 관리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누르면 자료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등록 메뉴가 뜰 거예요. 등록 버튼은 내가 담임을 하지 않는데 다른 반의 자료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외의 자료가 필요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교과목 역시 내가 담당하는 교과 외의 교과목에 대한 권한을 요청할 때, 그래서 교과목은 주로 성적계 선생님에게 필요해요. 성적계 선생님에게 권한을 주고 나면 여기 교과목 자료 권한에도 등록 버튼이 뜰 거고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 역시 여기 등록 버튼이 뜰 거예요. 등록 버튼이 뜨면 그때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등록 눌러서 조회, 저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 나는 1학년에 대한 전체 권한만 필요하다. 그럼 1학년만 누르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제가 만약에 학적계다 그러면 전체가 다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 다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선생님에게 등록이 됐네요. 등록이 끝나면 이렇게 미상신이라는 글자로 바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교감교장 선생님께 상신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상신이라고 뜬 거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미등록이라고 뜰 거예요. 학적 권한도 주도록 할게요. 등록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전체 다 주었습니다. 그럼 상신은 어디에서 하느냐? 왼쪽에 사람 얼굴이 보일 거예요. 사람 얼굴을 클릭하면 권한관리라고 있을 거고요. 권한관리, 여기 교무자료 권한승인관리에 들어가서 권한관리를 체크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학년반은 학년반 메뉴에서, 교과목은 교과목 메뉴에서,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메뉴에서 승인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신을 올리고 나면 이렇게 상신 중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상신이 끝나면 완결이라고 뜰 거예요. 이렇게 완료라고 뜬 거 보이시죠? 그럼 메뉴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로그아웃을 했다 다시 로그인을 할 거고요. 현재 부서장은 제가 메뉴를 주지 않았어요. 부서장도 이 메뉴를 보고 싶다면 메뉴 관리에서 부서원들의 메뉴를 똑같이 주셔야 합니다. 일단 로그아웃 해볼게요. 짠! 다시 들어오니까 상담과 학적 권한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생활지도부 부장의 제 이름을 넣었었는데요. 아까 메뉴 안 줬었죠. 메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장 메뉴가 원래 부서장 괄호 열고 생활지도부라고 있어야 되는데 생기지 않았어요.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메뉴를 주셔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할 거, 여러분들이 기존에 단위 업무랑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특정 권한만 사용자 그룹을 지정해서 줬었는데 이거 4세대에서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문의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베스트 방법은 조회라는 부서를 따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업무 분장 관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회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부서장에 제 이름을 넣었어요. 저는 나이스 담당자고요. 제 이름을 넣고 선생님들이 요청하시는 큰 권한, 큰 단위 업무를 오른쪽에 제가 일단 부여를 받았습니다. 업무 관리에 들어가서요. 부서장에는 일단 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부서원으로는 저에게 개별적으로 본인이 업무가 아닌데 특별히 조회 권한을 요청하신 분들, 그분들을 제 부서원으로 추가를 했고요. 지금 보면 선생님마다 기본 신상관리와 생활기록부, 아니면 생활기록부와 대입 전형, 자격증, 아니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마다 요청한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별로 이렇게 업무를 넣어 놓았고요. 업무명은 요 상단 메뉴바에 보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조회라고만 적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나이스로 로그인하면 조회라고 있으니까 필요한 조회는 그 조회 메뉴를 클릭해서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설명에 생활기록부면 생활기록부 하나만 만들고 사용자명에 여러 명을 추가해도 돼요. 지금 보면 여기 두 번째에도 학생부 조회가 있고요. 마지막에도 학생부 조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냥 업무를 학생부 조회라고만 요 업무명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여러 명을 추가해도 되는데 선생님들마다 요청하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학생부도 조회를 하고 싶고
학적도 조회하고 싶고 자격증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주게 되면 상단 메뉴바가 요 상단에 자격증 조회, 학생부 조회, 대입 전형 자료 조회 다 따로 뜨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겠죠. 많은 조회 권한을 요청했을수록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깔끔하게 메뉴를 구성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별로 부서원을 낱개로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마다 업무 메뉴 관리를 준 다음에 등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상신까지, 권한 상신까지 다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체 교사에게 들어가야 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사람 모양을 누르면 기본 메뉴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담당자에게만 담당자 권한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또 전체 교사에게 필요한 권한이 교과,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 교사 권한인데 교과 교사 권한이 있어야 해당 교과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상단에 교과 담임 메뉴가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 역시 담임 설정을 그 교육과정 담당자 또는 교무부의 담당자가 하게 되면 상단에 담임 메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권한 담당자가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요. 다만 정보공시의 경우 저는 부서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모든 부서에 정보공시 권한을 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정보공시 담당자가 누군지 입력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그 메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부서에 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권한 남용이 덜 되고 필요한 권한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연구부 따로, 정보공시 따로 만들어서 정보공시 부서장을 정보공시 담당자를 넣었고요. 정보공시 업무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 사용자에는 이 부서장이 정보공시를 담당해야 되는 확인자와 작성자 있죠? 확인자와 작성자들을 모두 여기 사용자에 넣으면 업무 메뉴 관리에서 정보공시에서 학교정보공시에서 담당자 빼고 요 윗부분이 담당자죠. 요 공시 항목 관리 빼고 공시 자료 관리 권한만 공시 항목 관리 권한 말고 공시 자료 권한 관리만 전부 체크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정보 공시 업무를 확인자와 작성자 설정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용자는 부서장을 맡으신 정보 공시 담당자가 이어서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 세 번째 메뉴에서 추가를 하게 되겠죠, 부서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씩 조회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관리를 조회하면 저희 학교는 이렇게 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정실은 또 행정실대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임의로 만들었던 생활지도부는 삭제를 할게요. 현재 제가 다른 부서는 다 받았는데 교무부만 그 엑셀 파일을 못 받아서 단위 업무를 주지 못했어요. 저희 학교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 관리에 가면 이렇게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명과 업무 설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업무명이 상단 메뉴바에 보이는 글자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세부 메뉴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조회 권한은 요만큼만 저는 받아놨기 때문에 이만큼만 보이고요. 요런 세부 메뉴는 요 마지막 메뉴 자료 권한 관리에서 주면 되더라. 만약에 학년반 자료 권한, 교과목 자료 권한, 동아리 자료 권한이 뜨면 등록하고 상신을 올리면 된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담당자님, 부서장님, 화이팅입니다.